밤 12시 11분. 지우는 낡은 기숙사 복도를 걷고 있었다. 오늘따라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하게 울렸다. 이렇게 조용하지?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삐걱거리며 흔들렸다. 그는 잠시 멈춰섰지만 바람은 전혀 없었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지우는 천천히 뒤돌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숨이 턱 막혔다. 마음속에서 경금이 울렸다.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의 발은 이미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도 끝에 있는 401호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지우는 그 방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거의 입 밖에 나오지 않는 금지된 방이었다. 관리 중이라며 항상 봉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새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가까워질수록 냄새가 났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야. 방금 꺼낸 듯한 따뜻한 피 냄새가 섞인 듯한. 지우는 손을 뻗어 문을 살짝 밀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 숨을 참고 있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방 안은 어둠뿐이었다. 반 하나, 침대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새고 있었다. 마치 휴대폰이 켜져 있는 듯한 빛.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누구 있어? 답은 없었다. 그러나 침대 아래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렸다. 부르르르, 부르르르.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침대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화면이 켜진 휴대폰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휴대폰 뒤에서 새하얗게 뜬 눈두개가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훈은 뒤로 넘어질 뻔하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목소리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그 눈은 깜박이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오직 지켜보고 있다는 듯 고정되어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바뀌었다. 녹음 아이콘이 깜빡이며 재생되었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도망치지 마. 너는 이미 선택됐어. 지호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눈이 사라졌다. 휴대폰도 꺼져버렸다. 바람 한 점 없었는데 문이 스르륵 닫혔다. 방 안이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돌아보지 마.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귀 옆에서 속삭였다. 지우는 몸이 굳어버렸다. 어깨를 잡은 손은 차갑고 뼈처럼 단단했다. 내가 본 건 아직 시작도 아니야. 그의 등 뒤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섞였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기괴한 소리였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손이 조금씩 세게 조여졌다. 조용히 해. 벽에 귀를 대봐. 지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문득 방 전체가 울리는 듯 진동이 느껴졌다. 또각, 또각. 복도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또 시작됐다. 지우는 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벽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여기 갇혔어. 수십 개의 목소리가 서로 겹치며 울렸다. 벽을 긁는 소리도 들려왔다. 더듬, 더듬,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려는 듯. 지호는 건디지 못하고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뒤에서 거기서 하는 외침이 들렸다. 동시에 벽 한쪽이 터지며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차갑고 푸른 손목, 그리고 손톱 아래 피가 가득 묻어 있었다. 손은 지훈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소리치며 넘어졌다. 벽 안에서 또 다른 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4개, 6개, 20개, 뼈만 남은 것도, 살점이 떨어진 것도 있었다. 도와줘. 여기 너무 어두워.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목소리들은 모두 절망에 젖어 있었다. 지호는 필사적으로 발을 빼내며 기어갔다.
손들이 허공을 휘저으며 그를 잡으려 했다. 벽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틈 사이로 시커먼 얼굴들이 보였다. 눈동자 없는 얼굴들. 모두 지온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온은 비명을 지르며 문 손잡이를 잡았다. 아무리 돌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방 안의 손들이 그의 다리를 다시 잡아당겼다. 끌려가며 바닥에 손톱 자국이 길게 남았다. 안 돼, 안 돼. 그는 벽 반대편으로 몸을 던졌다. 손들이 허공을 가르며 다시 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방이 고요해졌다. 너무 갑작스럽게. 지우는 땀에 젖은 채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침대 아래에서 켜진 휴대폰 진동. 보르르르, 보르르르.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넌 아직 한 번째 이야기일 뿐이야. 지호는 휴대폰을 손에 들었다. 화면이 자동으로 다음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에 탄 여자. 음성에서 잔잔한 비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말했다. 내가 겪은 일, 누군가에게 꼭 알려야 해. 안 그러면 나처럼 될 테니까. 갑자기 문이 쿵 하고 울렸다. 지호는 깜짝 놀라 뒤돌았다. 누가 문 밖에서 세게 두드린 듯했다. 또 한 번, 쿵, 쿵. 그리고 익숙한 속삭임. 열어줘. 두 번째 이야기를 직접 보여줄게. 지호는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손잡이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 열려야 하는데. 그런데 자물쇠가 딸깍하고 풀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앞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본 듯한 여자가 서 있었다. 피에 젖은 머리, 고개를 숙인 채 흘러내리는 물. 그녀의 손에는 녹슨 버튼 패널이 들려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 여자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검은 빈 눈동자. 입가에는 이상한 미소. 준비됐지? 불이 꺼지며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지호는 낯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었다. 방금까지 있던 401호는 사라지고 없었다.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바닥은 이미 젖어 있었다. 버튼 패널은 망가져 숫자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빨간색 불만 하나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 여긴 어디지? 그는 문을 두드렸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여자의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여기서 죽었어.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지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천장이 흔들리며 금이 갔다. 위에서 무언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덜컹.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했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멈추지 않았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안 돼. 멈춰. 그는 벽을 붙잡고 버텼다. 그때 천장의 금이 더욱 벌어졌다. 틈 사이로 창백한 손가락들이 튀어나왔다. 마치 천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매달린 듯. 손가락 끝은 길고 가늘었으며 피로 물들어 있었다. 잡아줘. 나 좀 꺼내줘. 손가락들이 안으로 파고들며 끼익 소리를 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추락했다. 그리고 갑자기 완전히 멈췄다. 균형을 잃은 지호는 바닥에 넘어졌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는 조심스레 문 밖을 내다보았다.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다. 벽에는 물이 스며 나오는 자국이 있었다. 천장에서 물방울은 계속 떨어졌다. 여기? 혹시 지하인가? 복도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곳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피에 젖은 긴 머리, 고개 숙인 채 미동도 없는 여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얼굴의 절반이 찢어진 듯 보였다. 빈 눈동자가 지온을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들을 준비는 됐어. 지온은 뒷걸음질 쳤다. 여자 뒤에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순간 그녀의 몸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였다.
척, 척,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그녀는 빠르게 기어오기 시작했다. 손톱이 바닥을 긁으며 끽 소리를 냈다. 지호는 힘껏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숨었다. 그러나 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자의 손이 문틈 사이로 쑥 들어왔다. 차갑고 축축한 손바닥이 안쪽을 더듬었다. 열어줘. 난 아직 널 못 보여줬어. 지호는 버튼을 마구 눌러댔다. 버튼 패널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쿵 하고 닫혔다.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숫자 표시가 없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다. 위층인지 아래층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스피커에서 또다시 음성이 흘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세 번째 이야기는 훨씬 잔인해. 지호는 숨을 삼켰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벽이 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병풍처럼 벽 너머로 수백 개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울부짖는 소리도 들렸다. 이건 뭐야? 그림자 하나가 유독 크게 움직였다. 그리고 축 늘어진 시체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지훈 자신이었다. 지훈은 비명을 질렀다. 그의 그림자는 목이 꺾여 있었다. 손발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다. 얼굴은 피범벅이었다.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너야. 너는 여기서 죽어. 그림자 지훈이 속삭였다. 손이 앓은 벽을 뚫고 들이밀렸다. 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손은 그의 목을 잡으려 했다. 엘리베이터 안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림자의 수가 늘어났다. 주변이 모두 지훈의 죽은 모습으로 가득 찼다. 엘리베이터는 끝없이 떨어지는 듯 흔들렸다. 그만! 지훈이 소리치자 모든 그림자가 동시에 멈췄다. 순간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붉은 빛이 켜졌다. 스피커가 잉 소리를 내며 새로운 음성을 재생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음성은 지직거리는 잡음 속에서 시작됐다. 밤 1시 13분. 난 버스를 놓쳤어. 그래서 걸어서 집으로 가는 중이었지. 근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더라. 지호는 숨을 멈췄다. 엘리베이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발소리는 계속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은 좁았지만 발소리는 마치 바로 옆에서 들렸다. 지호는 벽에 등을 붙였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닥에 그림자 하나가 생겼다. 지훈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너무 길고 너무 얇고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늘어나며 엘리베이터 천장까지 닿았다. 내가 집까지 따라왔어. 음성 속 여자가 속삭였다.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치어올랐다. 엘리베이터 천장이 찢어졌다. 그림자가 안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바로 지훈의 얼굴 앞까지 기어왔다. 그림자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았다. 팔다리가 기형적으로 꺾였다. 머리는 길게 늘어진 채 천장을 끌고 다녔다. 입은 찢어진 듯 크게 벌어져 있었다. 집, 도착했어. 그림자가 속삭였다. 그 음성은 깊은 우물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울렸다. 그림자가 지훈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반대편 버튼 패널을 붙잡았다. 제발, 멈춰. 그림자는 그의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한 촉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지훈은 몸을 흔들며 뿌리쳤다. 그림자는 바닥에 부딪히며 찢어지는 듯 흔들렸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는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불빛이 깜빡이며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의 숨소리만 들렸다. 내가 네 번째 이야기를 듣기 전엔 여긴 나갈 수 없어. 그림자가 가까워졌다. 지훈은 벽에 몰려 꼼짝 못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강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림자는 빛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다. 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은 바로 닫혀버렸다. 그리고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어. 지훈이 뛰쳐나온 곳은 낯선 병원 복도였다. 불이 깜빡이며 전체가 비어있는 듯 조용했다. 바닥에는 오래된 휠체어가 쓰러져 있었다. 여긴 또 어디야?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 있는 문 하나만 희미하게 열려 있었다. 문 위에는 작은 팻말이 달려 있었다. 응급실 기록 보관실. 지훈은 문을 밀어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켜진 모니터 한 대뿐이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자동 재생 중인 영상 하나가 떠 있었다. 제목은 네 번째 이야기. 기록되지 않은 환자. 영상 속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영상 속 환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릿했다. 마치 카메라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화면 아래 자막이 나타났다. 이 환자는 존재하면 안 된다. 이름도, 기록도, 얼굴도 사라졌다. 지호는 화면을 응시했다. 그 순간 환자가 카메라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빈 병실 바닥을 끌며 걸어오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다. 끼익, 끼익.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렸다. 영상 속 환자가 카메라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덮었다. 화면이 까맣게 번했다. 동시에 영상 속 목소리가 속삭였다. 난 아직 이 병원에 있어. 모니터가 꺼지자 방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지호는 컴퓨터를 다시 두드렸지만 켜지지 않았다. 그때 방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듯한 소리. 지호는 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았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허리를 굽힌 환자복 차림의 사람. 얼굴은 천조각으로 감겨 있었다. 몸은 마치 꺾인 인형처럼 비틀려 있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만 돌려 지훈을 바라봤다. 눈처럼 보여야 할 곳은 텅 비어 있었다. 기록되지 않은 환자. 속삭임이 복도 전체에 울렸다. 환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지호는 문을 닫고 서류장 뒤에 몸을 숨겼다. 환자의 발소리가 복도 가까이서 들렸다. 끌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숨소리도 들렸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비틀리며 꿈틀거렸다. 환자가 문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지호는 숨을 참았다. 문이 조금 열리고 그 틈 사이로 하얀 손이 들어왔다. 손가락 끝에는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환자는 방 안을 느릿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손이 바닥을 더듬으며 움직였다. 지호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들킬 것 같았다. 환자가 갑자기 뒤쪽을 향해 고개를 꺾었다. 마치 무언가를 느낀 듯한 움직임이었다. 지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환자는 서류장 방향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몸을 떨며 숨을 눌렀다. 그러던 중 병원 전체에 비상등이 켜졌다. 삐익 하는 경고음이 울렸다. 환자는 소리에 놀라 고개를 확 뒤로 꺾었다. 비명을 지르는 듯하지만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찢어진 금속 같은 울음소리였다. 환자는 갑자기 복도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비틀린 다리로 달리는 모습은 비현실적이었다. 지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병원을 벗어나야 했다. 복도 양쪽에는 여러 개의 병실 문이 있었다. 그런데 모든 문이 동시에 철컥하고 잠겼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가두는 것처럼. 비상등은 빨간색으로 점물했다. 길이 막혔어. 지호는 복도 끝까지 뛰어갔다.
그곳에는 유리로 된 관찰창이 있었다. 창문 너머에는 어두운 수술실이 보였다. 천장에서는 수술 도구들이 줄에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불이 탁 켜졌다. 수술대 위에 누군가 누워 있었다. 천조각으로 얼굴을 가린 채. 그리고 누워있던 환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수술대에서 내려오며 바닥에 피가 떨어졌다. 환자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다. 수술실에 있던 환자가 유리창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걸음마다 피가 바닥에 길게 번졌다. 지훈은 뒤로 물러섰다. 환자가 창에 손을 올렸다. 유리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깍, 깍. 그녀는 빠르게 퍼졌다. 부서진다. 지훈은 복도 벽으로 몸을 붙였다. 환자가 다시 창을 세게 쳤다. 강! 유리가 깨지며 환자가 복도로 떨어졌다. 환자의 얼굴을 가린 천이 풀렸다. 천 아래에서는 눈 없는 얼굴이 드러났다. 입은 귀까지 찢어진 채 벌어져 있었다. 환자는 이상하게 비틀린 팔로 지훈을 향해 기어왔다. 손톱은 길고 날카로웠다. 움직임마다 피가 바닥에 번졌다. 오지마. 지훈은 뒤로 물러났다. 환자는 웃는 듯한 소리를 냈다. 입이 너무 크게 벌어져 그 안이 까맣게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빠르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문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환자가 그의 바로 뒤까지 다가왔다. 손톱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살이 뜯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지훈은 비명과 함께 반대편으로 뛰어올랐다. 복도 끝에 비상구 표시가 보였다. 단 하나의 출구였다. 지훈은 비상구 문을 밀어 열었다. 계단이 아득하게 아래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숨도 못 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환자가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척, 척, 척. 계단 금속이 긁히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지훈은 속도를 더 냈다. 그런데 계단이 갑자기 끝나 버렸다. 눈앞에는 이어지는 통로가 없었다. 그저 깊은 어둠의 구멍만이 있었다. 지훈은 멈춰 섰다. 뒤에서 환자의 숨소리가 바로 들렸다. 내려가.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 끝이 아니야. 환자는 그의 등을 밀어 떨어뜨리려 했다. 지훈은 몸부림치며 환자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는 반대로 뛰어올라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위층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환자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다. 계단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지훈은 힘껏 문을 밀어 1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1층 로비는 완전히 번해 있었다. 벙원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폐가처럼. 벽지는 뜯겨 있었고 불은 거에 꺼져 있었다. 천장에는 축 늘어진 루프가 걸려 있었다. 루프 아래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 위에서 누군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임이 들렸다. 다섯 번째 이야기가 널 기다리고 있어. 지훈은 숨을 삼키며 문을 다시 닫으려 했지만 문틈에 무언가가 끼어 있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힘을 주어 밀어보았지만 문은 조금도 닫히지 않았다. 그때 문틈 사이로 길고 창백한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왔다. 손가락은 뼈만 남은 듯 말라 있었고 손톱은 오래된 쇠처럼 검게 변색돼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손가락은 문틈을 벌리더니 마치 방안을 확인하려는 듯 안쪽을 더듬거렸다. 지훈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손가락은 천천히 움직이다가 방향을 돌려 지훈이 서 있는 쪽을 향해 휘어졌다. 그 손가락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듯 정확히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다. 지훈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손가락이 문틈에서 쑥 빠졌다. 그리고 복도에서 발드래깅 소리가 크게 났다. 무언가가 바닥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철컥, 철컥, 무거운 사물이 끌리는 듯한 낮은 소리.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완전히 닫고 키를 걸고 뒤로 물러섰다.
그는 숨을 참으며 문 너머의 소리를 들었다. 복도에서 계속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났다. 지호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곧이어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덜컥, 덜컥, 누군가가, 아니 무언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다. 문이 떨리며 흔들렸다. 지호는 방 한가운데로 물러나 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했다. 하지만 문 너머에서 들리는 숨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하, 하. 사람처럼 들리지만 어딘가 틀린 숨소리. 누군가 일부러 따라하는 듯한 기계적인 리듬. 문고리는 어느 순간 완전히 멈췄다. 조용해졌다. 지호는 순간 긴장이 풀려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다. 그때 문 아래 좁은 틈 사이로 길고 하얀 혀가 스르르 들어왔다. 마치 바닥 냄새를 맡듯 움직이며 안쪽을 천천히 핥았다. 지호는 비명을 삼켰다. 혀는 바닥을 천천히 훑더니 더 깊이 들어오려는 듯 꿈틀거렸다. 지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질 뻔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혀는 문틈에서 쑥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시 고요한 정막. 지호는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도망칠 곳을 찾기 시작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원은 신호가 터지지 않았다. 어디에도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그 순간 천장 위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천장 타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천장이 서서히 내려앉더니 타일 하나가 갑자기 벌어졌다.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큰 눈 한 쌍. 그것은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채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동공이 거의 없고 검은 공간만 남은 듯한 깊은 구멍 같았다. 지훈은 넋이 나간 채 바라보기만 했다. 그 존재는 마치 미소 짓는 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기울였다. 그리고 천장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봤다. 속삭임이 끝나자마자 천장 틈에서 손이 빠르게 튀어나왔다. 지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간신히 피했다. 손은 허공을 휘젓다가 천장을 다시 긁으며 들어갔다. 아직 위에 있다. 지호는 방 안을 필사적으로 뛰어다니며 뭔가를 붙잡을 만한 것을 찾았다. 침대 및 서랍, 옷장, 아무것도 공격을 막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는 방 한쪽 구석으로 몰렸다. 천장 위 생명체에 기어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사방에서 들리는 듯하였다. 지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떨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빛이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며 방 전체가 비명처럼 떨렸다. 그와 동시에 천장 위에서 금속 긁히는 소리, 문 밖 복도에서 무거운 끌림 소리, 그리고 뭔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마치 여러 존재가 한 공간에 모여 지훈을 찾고 있는 듯했다. 전등이 다시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순간적으로 모든 소리가 멈췄다. 정적, 숨이 막힐 정도의 정막. 지훈은 고개를 살짝 들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어딘가에 그것들이 숨어 있다는 걸. 그러던 중 지훈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방금까지 전혀 신호가 없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켜지고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발신자 404. 지훈은 손에 핏기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두려움에 떨며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휴대폰이 스스로 스피커 모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계음을 억지로 틀어놓은 듯 깨지고 이상하게 왜곡돼 있었다. 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침대 밑에서 무엇인가 움직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은 손이 침대 프레임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총 4개의 손이 기어 나오듯 침대 아래에서 뻗어나왔다. 그 손들은 마치 거미처럼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꺼내고 있었다. 그 손 사이로 길고 늘어진 머리카락이 보였다. 몸 전체가 드러나기도 전에 지호는 공포에 굳어버렸다. 그 존재는 마치 여기 있다는 듯 고개를 바닥에 붙인 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검은 얼굴, 눈 없는 눈구멍. 그 존재는 완전히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며 혀를 질질 끌듯 바닥을 핥았다. 그 움직임은 인간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잔뜩 몰려 더 이상 움직일 곳이 없었다. 그 존재는 몸을 완전히 일으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몸 곳곳에서 뼈가 꺾이는 소리가 들리고 팔다리는 이상하게 비틀려 있었다. 그 존재는 고개를 기울이며 입을 크게 벌렸다. 그 안은 끝없이 깊은 어둠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다. 그 존재는 속삭이며 지훈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 존재는 지훈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오더니 그를 꿰뚫어 보듯 깊은 구멍 같은 눈을 고정했다. 입은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차가운 숨결이 얼음처럼 지훈의 볼을 스쳤다. 지훈은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존재는 조금도 급하지 않은 듯 손을 천천히 들었다. 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너무 길고 관절이 여러 개 있는 듯 뒤틀려 있었다. 그 손끝이 지훈의 턱 끝에 닿았다. 차갑고 끈적한 촉감. 존재는 마치 지훈의 얼굴을 확인하듯 천천히 위로 쓸어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너만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나를 찾고 있었다. 존재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더니 입을 다듬어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크르르, 크르르. 마치 깨진 기계가 억지로 웃는 소리 같았다. 웃음이 멈추자 존재는 허리를 기이하게 꺾어 뒤로 돌아섰다. 등은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각도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4발 달린 짐승처럼 바닥을 긁으며 문 쪽으로 기어갔다. 문 앞에 도착한 존재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천천히 고개를 뒤로 돌렸다. 목이 거의 180도 돌아갔다. 곧 돌아올게. 존재가 문틈을 통과해 사라지자 문은 스스로 철컥 잠겼다. 방 안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지호는 아무 안도도 느낄 수 없었다. 그 존재가 돌아올 것이라는 섬뜩한 약속만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지호는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창문을 다시 열어보려 했지만 아예 움직이지 않았다.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안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지호는 문을 급히 닫았다. 그 순간 화장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툭툭 두드렸다. 지호는 숨을 들이켰다. 두드림 소리는 계속됐다. 툭, 툭. 마치 나와라고 유도하는 듯한 속도와 강도. 지호는 더 이상 그 방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힘껏 돌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은 잠긴 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방 안에 TV가 갑자기 켜졌다. 채널은 눈 내리는 영상처럼 하얗게 지직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어두운 복도에 CCTV 화면이 떴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방금 사라졌던 그 존재가 복도를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다. 지훈이 있는 404호 문을 향해 지호는 TV를 끄려고 했지만 리모컨도 전원 버튼도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은 점점 문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를 비추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쓱, 쓱, 바닥을 긁는 소리. TV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방 안은 더 음산해졌다. 존재는 CCTV 화면 속에서 문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 쿵, TV 속 두드림과 현실에서 들리는 두드림이 완전히 일치했다. 지호는 뒤로 넘어질 듯 기겁했다.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밖에서 힘으로 누르고 있었다. 문은 그 존재가 때릴 때마다 점점 지그러지고 있었다. 지호는 방 한쪽에 있는 책상을 끌어와 문 앞에 쌓기 시작했다. 의자, 침대 매트리스까지 모두 끌어왔다. 그러나 문은 계속 흔들렸다. 덜컥, 강! 존재는 점점 더 강한 힘을 쓰고 있었다. 지호는 전화를 붙잡고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전화 화면에는 신호 대신 이상한 글자가 반복되고 있었다. 404, 404, 404. 그때 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호는 귀를 문 쪽에 대고 숨을 죽였다. 그러자 문 너머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뒤에 지호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다시 문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엔 천장 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타다닥, 타닥, 무언가 빠르게 기어가는 소리. 지호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 존재가 천장을 뒤집힌 자세로 기어오고 있었다. 사람의 몸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속도와 움직임. 존재는 천장을 타고 곧바로 지훈의 정면 위로 도달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채 지훈을 내려다봤다. 두 눈 없는 구멍이 어둠 속에서 크게 벌어졌다. 존재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천천히 얼굴을 지훈에게 더 가까이 가져왔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존재는 손을 뻗어 지훈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당기기 시작했다. 지훈은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소나기는 너무나 강했다. 존재는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너는 떠나면 안 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등이 모두 꺼졌다. 방 안은 완전한 암흑에 잠겼다. 그 어둠 속에서 존재의 숨소리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차가운 손이 지훈의 목을 감쌌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지훈은 바닥을 발로 차며 버텼지만 점점 힘이 빠졌다. 존재는 속삭였다. 여긴 내 자리야. 그 순간 문밖 복도에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손님, 괜찮으세요? 문 여세요. 호텔 직원의 목소리였다. 존재는 소리를 듣자마자 천천히 손을 놓았다. 그리고 바닥을 기어 침대 밑으로 사라졌다. 문이 열리고 직원들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직원들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 들렸다고 해서. 지호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은 방 안을 꼼꼼히 확인했지만 어떤 이상한 흔적도 찾지 못했다. 침대 밑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직원들이 방을 나가자 지호는 혼자 남았다. 그때 꺼져있던 TV가 스스로 켜졌다. 화면에는 CCTV가 비쳐 있었고 복도를 비추는 화면 한가운데 그 존재가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계속 보고 있을게.